최상병 특검이 고 최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위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 7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20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최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되다가 다친 장병 이모 씨도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최상병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순직 해병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 씨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박성웅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성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성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성웅은 지난해 9월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식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건희의 핵심 측근 이 전 대표는 최해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진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박성웅은 두 사람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박성웅 배우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웅에 대한 신문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오늘로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게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군사법원에 출석해 위증한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박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의혹 등에 대해선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이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복수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이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6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간 중 압수수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부들이 소속 부장검사의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밝혀내 오동은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0번의 구속영장 청구 가운데 9번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팀은 내일부터 사무실을 옮겨 공소유지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 및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용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났어야 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1년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출발 당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혁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에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 측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1월 말로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려던 특검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상병 순직 과정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최상병 특검 출범 114일 만에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로 지난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최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겁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특검팀은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동안 외압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